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동의안 수가 7월 3일 오전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열린국회 정보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해당 청원의 동의자 수는 100만 38명입니다. 청원인 A씨가 올린 이 청원서는 지난달 22일 공개된 후 사흘 만인 23일에 소관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넘어서 24일 법사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에 회부된 뒤에도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인 이달 20일까지 계속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동의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동의수 증가로 청원 자체가 더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국민동의청원에 접속하기 위한 대기 인원이 1만 명을 넘어가며 접속 지연이 계속되자 국회의장실은 지난달 30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SNS 계정에 공지글을 올렸습니다. 국회의장실은 해당 공지에서 현재 대규모 국민청원 참여로 국회 디지털 인프라가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 사무처에서 여러 실무적 조치들을 취했지만 접속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이며 특정 청원 처리에 국회 디지털 인프라 역량이 집중돼 다른 청원 신청과 처리에 차질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신속한 대응 조치와 서버 증설 등을 지시했다며 국회 청원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접속 지연 상태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날 오전에도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접속하려면 2만 명 이상 대기 인원을 기다려야 한다는 공지가 떴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탄핵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대되는 상황을 반기면서도 정치적 파장을 염두에 두고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2일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7번째 검사 탄핵입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 상정을 예고했지만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발언으로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상정은 불발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탄핵 소추안을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으로 처리했습니다. 탄핵 대상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의결한 뒤 약 2시간 만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탄핵안 처리 시점을 정할 계획입니다. 김 의원의 발언으로 본회의는 심야에 산회되었습니다. 민주당은 7월 3일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상정을 예고했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표결로 이를 강제 종료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부패검사, 정치검사를 단죄하겠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실은 이를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회 공식 일정을 이유로 대장동 의혹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일부 면책 특권을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은 11월 대선 전에 열리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7월 1일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수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 형사기소 면책 특권을 갖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부 압박 혐의는 면책권이 인정되었고 펜스 전 부통령 압박 혐의는 하급심에서 판단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부담이 줄어들며 대세론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대선 패배 뒤집기 시도 외에도 기밀문건 유출, 조지아주 선거 개입, 성추문 입막음 사건 등 사건의 형사 기소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재판 지연이나 혐의 기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헌법 및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지지자들에게는 대법원이 공적 행위에 완전한 면책 특권을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이번 판결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라고 했지만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보수 성향 대법원을 겨냥하며 헌법 준수를 위해 입법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는 7월 임대차 2법인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된 지 4년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집주인들이 4년간 올리지 못한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4년 전 저렴한 전세로 입주해 갱신권을 사용한 세입자는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7월에는 2년 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4,781건이 만기가 됩니다. 올해 말까지는 약 22,000건의 전월세 계약이 만기가 됩니다.
계약갱 신청구권은 전월세 계약을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월세 상한제는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합니다. 이 법은 2020년 7월에 시행되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분석에 따르면 상당수 세입자는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단지마다 전셋값 흐름이 달라 임대차 이 법의 4년차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갱신 계약 만기 시점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차 2법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법 개정 전으로 복구하려는 입법 활동을 계획 중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셋값 인상과 신규 전세 매물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과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7월 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소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보증 신설,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해 대출 만기를 연장합니다.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또한 배달료 지원, 임대인 세제 혜택,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전기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자동화 기술 보급과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 확대도 검토합니다. 매출 지원을 위해 신용평가 체제를 매출액 등 사업장 정보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공정보를 제공해 자금 조달을 돕습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 공제와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며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일시적인 도움은 되지만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배달료 인하의 실효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재취업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샤오미가 한국 시장을 주요 판매국으로 격상하고 국내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 신제품을 공식 판매할 계획입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배하고 있어 샤오미의 공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가 전략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샤오미는 최근 샤오미 팬미팅에서 한국 시장 확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주요 판매국으로 격상하고 오프라인 공식 체험 판매 지점을 열 계획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오프라인 스토어를 열어 스마트폰 공식 판매를 확대합니다. 샤오미는 최근 쿠팡을 통해 보급형 포코 X6 프로를 출시했습니다. 포코 X6 프로는 출고가 30만 원대의 스마트폰으로 성능이 준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보급형 모델 외에도 플래그십 모델도 공식 판매할 계획입니다. 업계는 샤오미의 국내 시장 진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 75%, 애플 24%로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외산 스마트폰은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중저가 시장에서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샤오미는 지난해 약 1억 4,560만 대의 스마트폰을 출하하며 글로벌 탑3 스마트폰 사업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샤오미의 지난해 총 매출은 2,710억 위안, 순이익은 19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26.3%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4일, 목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권에 비가 시작되어 밤에는 강원도, 충북, 전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으로 확대됩니다. 전라권, 경남 서부, 제주도는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전남권, 경상권, 제주도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매우 덥겠고 강원 동해안과 전북도 31도 이상으로 무덥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